네, 축구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준호 선수의 플럼 이적설이 갑작스럽게 등장을 했습니다. 사실 뭐 갑작스럽다고 할 건 없고 이전에 사우스햄튼 이적설이 있었다가 어 그것을 이스타TV에서 다루면서 유청 기자님께서 이제 손준호 선수가 사우스햄튼이 아니라 플럼으로부터 이제 이적 제안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저는 또 이스타TV 어용 채널이기 때문에 물론 이스타TV는 이걸 이스타 형들은 모르지만 이스타TV 어용 채널이기 때문에 손준호 선수의 플럼 이적설에 대해서 제가 먼저 간단하게 다루고 아마도 뒤에는 인스타TV에서 내일 정도에는 영상이 올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번 손준호 선수 플럼 이적설에 관해서 짧게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플럼이라는 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플럼은 현재 EFL 챔피언십, 다시 말해서 현재 잉글랜드 2부 리그에 속해 있고요. 현재 순위는 1위입니다. 이 영상을 만드는 3월 8일 기준으로는 2위와 승점이 9점 차고요. 다시 말해서 승격 가능성이 꽤 높은 상태입니다. 물론 EFL 챔피언십은 현재 24개 팀이 있기 때문에 24개의 팀이 있기 때문에 총합 46차전을 치르고요. 현재는 34경기, 35경기 정도를 치렀던 걸로 알고 있는데 11경기에서 풀럼이 좋은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고 흐름이 좋지 않다면 승격을 못할 가능성도 있지만 제 정상빈 키우기 컨텐츠 봤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플럼이란 팀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능력이 상당히 괜찮은 팀입니다.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EPL에도 상당히 오랜 기간 있었던 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플럼이란 팀이 승격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바로 지난 1819 시즌이었는지 1920 시즌이었는지에도 플럼은 승격을 바로 했었습니다. 뭐 이런 점들이 있고요. 플럼의 전술을 보면 일단은 마르코 실바 감독입니다. 에버튼의 그 사람이죠. 에버튼에서 아주 깽판을 치고 나왔던 에버튼 팬들에게는 그렇게 감정이 좋지 않을 감독인데 하여튼 마르코 실바 감독은 현재 4-2-3-1 내지는 4-3-3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투볼란치 혹은 원볼란치인데 사실 뭐 여러 가지 경영을 하지만 4-2-3-1의 빈도가 더 높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4-3-3의 빈도가 더 높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때그때 맞춰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또 한 명은 투볼란치에서 한 명은 좀 활동량이 있고 이 한 명의 문제가 상당히 큰데 이 선수를 3선으로 보느냐 아니면 2.5선 내지 2선으로 보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전반적으로 일단은 전형은 3선 하나 전형적인 그리고 이제 공리 하나를 두고 그 가운데 있는 중앙 미드필더가 이제 좀 박스 투 박스로 많이 띄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손준호 선수의 자리가 가능한 선수들이 몇 명이 있을까? 우선 현재 팀 내에는 4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리슨 리드, 두 번째는 톰 케어니, 세 번째는 장 미샤엘 세리, 네 번째는 네서니엘 찰로바입니다. 한 명씩 보겠습니다. 먼저 해리슨 리드입니다. 해리슨 리드는 95년 1월 27일생으로 181에 72, 현재 우리네 표팀을 이끌고 있는 96년생 선수들과 한 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중앙 미드필더와 수비형 미드필더를 좀 오가면서 플레이를 하는 선수고요. 이번 시즌 거의 주전으로 뛰면서 30경기 2개 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0경기에서 2024분이라는 이야기는 대부분 60분 후 중후반을 뛰었다는 이야기고 뭐 여러 가지 플레이 스타일을 보면 피지컬이 꽤 나쁘지 않습니다. 181에 72 정도면 PL이나 챔피언십에서 충분히 중앙 미드필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피지컬이 아닐까 싶고요. 피지컬을 이용해서 볼 경합 성공률이 60%를 조금 넘어갑니다. 60%가 조금 넘어가는 볼 경합으로 경합의 성공률 자체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파트너로 나오는 선수들이 피지컬이 좀 어느 정도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의 이 선수들과 함께 뛰면서 볼 경합이 나쁘지 않다. 활동량도 좀 어느 정도 있고요. 아무래도 이 선수가 뭐 소튼도 거쳤고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노리치를 거쳤는지 소튼을 거쳤는지 하여튼 이 선수가 피지컬도 괜찮아서 볼 경합하고 경합의 성공률 자체도 나쁘지 않다. 대신에 이 선수가 알려진 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유튜브에서 제가 영상을 찾아보려고 해도 영상이 그렇게 많지 않은 실정이고요. 다음은 주장 톰 케언입니다. 어,
91년 1월 20일생 186에 84. 상당히 피지컬이 좋죠. 중앙 미드필더와 공격형 미드필더를 오가면서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즌에 좀 부상 이슈가 있으면서 19경기 2골과 4개의 도움 기록했고 1083분의 출전 시간을 소화했는데요. 센스 있는 공격 전개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인이 기점이 되어서 공격 전개를 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패스를 넣어주는, 내지는 첫 번째에서 두 번째 패스를 넣어주는 패스를 넣기도 하고, 아니면 본인이 조금 더 올라가서 직접 찔러주는 패스도 충분히 찔러 넣어줄 수 있는 선수입니다. 대체적으로는 공격형 미드필더보다 한 칸 아래에서 플레이를 합니다. 활동량도 어느 정도 있고 피지컬도 좋기 때문에 볼 위닝이나 볼 전개 이런 과정에서도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수고, 킥이 좋아서 아무래도 양쪽의 윙어가 침투한다거나 이런 과정에서도 롱패스로도 어느 정도 팀을 도와줄 수 있는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장이기 때문에 2015년부터 플럼에서만 뛰었습니다. 다음은 장 미샤엘 셀입니다. 91년 7월 19일생 168에 69. 이 피지컬을 보면 떠오르는 선수가 하나 있을 겁니다. 피지컬과 포지션을 보면 바로 은골로 캉테 선수인데요. 물론 은골로 캉테처럼 플레이를 하지는 못합니다. 이 선수는 보르도에도 잠시 임대 갔다 왔었고 여러 팀에 임대 갔다 왔었는데 각 팀에 다녀올 때마다 경기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각 팀 터키에 갔다 왔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터키와 프랑스에서 모두 좋은 모습은 아니었고, 이 선수가 챔피언십 레벨에서는 충분히 패싱, 탈압박 이런 것들이 잘 가능을 합니다. 대신에 챔피언십 레벨이 아닌 PL 레벨에서는 어느 정도 조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는 캉테랑 정말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게 많은 활동량, 그리고 패싱, 탈압박 이런 것들이 다 괜찮습니다. 옆에서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수가 있다면 세리 선수의 능력도 어느 정도 좀 발휘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장미스와 셰리 선수의 경우는 황의조 선수와 같은 팀인 보로도에 있었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황의조 선수보다도 출전 시간이 적었습니다. 물론 황의조 선수는 주전 스트라이커이긴 합니다만 출전 시간이 많지는 않았고, 대신 챔피언십 레벨에서는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선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네소니엘 찰로바 선수입니다. 네소니엘 찰로바 선수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첼시의 트레버 찰로바 선수의 형이죠. 94년 12월 12일생 187에 80. 중앙 미드필더, 수비형 미드필더 볼 수 있는 자원입니다. 이 선수는 플레이 스타일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피지컬부터 말씀을 드리면 PL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는 피지컬과 활동량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87에 80이면 충분히 PL에서도 얼마든지 통할 수 있는 삼선 자원의 어떤 피지컬이 되겠고요. 활동량 역시 그에 못지않게 굉장히 괜찮습니다. 네서니엘 찰로바라는 선수를 생각하실 때는 다들 잉글랜드의 22세 내지는 21세 이하 대표팀에서 좀 많이 뛰었다라는 정도로 좀 기억을 많이 하실 텐데, 이 선수가 현재 시즌 기록은 16경기밖에 뛰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좀 부상이 있었는데 부상에서 돌아온 이후에 출전 시간 어느 정도 갖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좀 풀타임도 뛰고 하면서 많은 출전 시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형적인 볼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백 위에서 백포라고 하죠. 백포 위에서 어느 정도 공격 패스 줄기를 만들어줄 수 있는 선수죠. 후방에서 플레이메이킹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수비력 역시 나쁘지 않은 선수입니다. 이렇게 해서 네서니의 찰로바 선수까지 봤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 명이 더 옵니다. 바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선수죠. 잠보 안기사 선수가 오는데요. 1995년생 184에 74 좋은 피지컬을 갖고 있는 이 중앙 미드필더는 현재 나폴리에서 뛰고 있습니다. 1년 임대를 갔고요. 이번 시즌 나폴리에서 24경기 1638분의 출전 시간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잠보 안기사 선수를 생각을 해보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피지컬이 좋고요. 피지컬을 바탕으로 해서 드리블 능력도 상당히 좋습니다. 볼이 흘러가는 과정에 있어서 비단 볼란치만이 아니라 볼란치 한 명이 있다면 오히려 더 좋죠. 볼란치 한 명이 있다면 뒤에 그 선수를 믿고 피지컬을 이용한 드리블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선수입니다. 상위 리그에서도 충분히 본인의 능력을 인정을 받았고 이탈리아,
아니면 뭐 PL 이런 리그들에서 충분히 본인의 실력을 검증을 받은 선수입니다. 아마도 이 선수가 개인적으로는 손준호 선수와 정확히 비슷한 스타일이라고 하긴 어렵지만 손준호 선수의 자리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리에 좀 맞는 선수인데요. 그렇다면 손준호 선수는 92년생입니다. 178에 73 중앙 미드필더와 수비형 미드필더 오가면서 플레이를 하고 지난 시즌에는 27경기에서 4골과 4기돔을 기록했습니다. 펠라인이 옆에서 좋은 활약 보여줬고요. 주로 박스 투 박스 미드필더로 뛰면서 어느 정도 뭐 볼 순환이나 공격 전개 그리고 수비 상황에서 많은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선수인데 현재 가치는 지금 앞에서 소개해드린 선수들보다는 당연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과 중국에만 있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이스타TV에서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다. 1년 2개월 전부터 플럼은 어느 정도 관심이 있었다. 근데 여기다가 개인 의견을 하나 추가를 하자면 주전으로 뛸 수 있을지는 가서 뛰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뭐 손준호 선수를 전형적인 볼란치라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볼란치는 앞에서 좀 지켜주면 소강에서 플레이메이킹도 하는 선수인데 손준호 선수의 패싱 능력이 냉정히 말해서 PL에서 통할 수 있을 거라고 단언하기는 조금은 어렵습니다. 물론 빌드업 과정이나 이런 데 있어서는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수고 뭐 여러 가지 활동량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팀의 볼 전개에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수지만 이 선수의 패싱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중국 리그를 많이 보지도 못했을 뿐더러 물론 국가대표에서 보여준 모습도 괜찮았습니다만 삼선에 쓸 수 있는 충분히 좋은 자원이지만 이 선수가 전술적으로 어떠한 포인트를 갖고 2.5선에 기용이 된다면 오히려 그 상황에서 조금 더 좋은 활약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인데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과 같이 일단 3선 볼란치는 나와 있습니다. 좋은 선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중앙 미드필더의 한 자리, 공격형 미드필더가 아닌 중앙 미드필더의 한 자리를 손준호 선수가 뚫고 들어가야 하는데 거기에 경쟁자가 조금 많을 뿐더러 손준호라는 검증되지 않은 선수를 바로 플럼에서 사용하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다만 제가 알고 있는 손준호 선수는 정말 좋은 선수고 본인의 능력을 가서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경험이 많이 쌓인 92년생 선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나이 31살이라고 하지만 충분히 어, 뚫을 수 있는 선수가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간다면 정말 응원을 하고요. 물론 이게 당장 이적을 해서 뛰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여름 이적 시장에 아마 뛰게 될 텐데 가도 중국의 이적 시장 열려 있지만 이제 잉글랜드 이적 시장 닫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손준호 선수가 간다면 여름에 갈 거고 아마 그때 플럼이 승격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렇다면 이 중앙 미드필더 진에서 손준호 선수 이외에 추가 영입이 있을 수도 있다. 뭐 안기사가 들어서 추가 영입을 안 한다고 해도 손준호 선수의 주전 경쟁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지만 그래도 응원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까지 한번 영상 만들어 보겠습니다. 손준호 선수 플럼 이적설 주전 경쟁은 쉽지 않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